자, 여러분들 이거 윤회란 책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책에 보면 대단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대요. 이 미국이든 서양에서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에드가 케이시가 미국인이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원래 몸이 아팠었던 사람이라 에드가 케이시가 한번 체면을 한번 보러 갔다가 자기가 이제 체면이 걸린 거예요. 체면 상태에서 자기 질병이 뭐가 문제, 투시가 된 거예요. 투시. 자기 투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걸 딱 찾아낸 거예요. 투시를 통해서.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다른 사람도 보니까 투시도 알고 또 전생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생까지. 병 원인까지 제대로 탁 집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 무려 이 상태는 그러니까 한 2,500건 정도로 사람을 치료했답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그 체면 수사가 옆에서 있었겠죠. 이런 이제 체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질병도 진단도 하고 뭐 예측도 하고 이런 분인데, 근데 그 체면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그대로 녹화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500건을 다 해봤는데, 특히 질병, 왜 불치병이 많잖아요. 근데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내 이분이. 그걸 어디서 찾아내느냐? 주로 전생에서 찾아내. 전생. 신기하죠? 가르마에서 질병 원인을 찾아낸다고. 그러니까 업장에서 찾아내. 업장. 이게 그 불교 일어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영능력자로 인정을 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참고할 만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하면 정신적인 문제 있죠. 조울증, 뭐 조현증, 물론 이제 전생도 있지만 또 여기서 이제 원인을 밝힌 것은 이분이 정신적인 모든 그런 문제는 물질적인 것이 있다, 육체적인 것이 있다 한마디로 이걸 이제 밝혔어요. 내가 이런 항상 강조한 거다 똑같은 견해잖아. 신경의 문제 있다. 신경. 중추신경 과다 긴장을 내가 만병원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하고 똑같은 견해예요. 한번 읽어줄게요. 환각의 경우는 전생의 삶에 대한 비정상적인 기억의 소생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또한 어떤 예에서는 인간의 몸의 차크라, 차크라 얘기했죠. 백회, 상단저, 목 차크라, 가슴 차크라, 이런 거 차크라. 특수功능이 발휘되는 부위를 말해. 차크라. 바퀴라고 그러죠. 바퀴. 에너지 센터를 말해. 여기가 비정상적으로 열린 탓으로, 비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송과체가 열렸다든가, 이걸 여기도 송과체도 차크라죠. 열린 탓으로 쿤달리니, 그 생명 에너지가 말해. 에너지가 넘쳐서 환각적인 인상이 생기는 것이라 리딩은 설명하고 있다. 리딩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읽어준 거예요. 그 상태를. 마음을 읽어준다는 거지. 또한 심한 정신병에 대해서 리딩이 그것은 순전히 물질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순전히 물질적인 치료 방법을 말해주어 기적적으로 치유된 예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가 잇몸 속에 박혀있던 이를 뺨으로써 이가 이렇게 비정상으로 자라가지고 신경을 확 눌러보는 경우가 있어. 이 치아 잘못 교정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럴 경우에 중추신경 과도 긴장으로 호르몬 분비가 문제 생기겠죠. 지속적 압박을 받으니까. 이건 나도 항상 강조한 얘기예요. 정신이 갑자기 문제가 되고 이렇게 자율신경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보면 치아를 먼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교정하는 거, 교정기구. 치아가 틀어졌잖아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교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를 고정시키잖아. 그 자연스러운 거 그대로 놔둬야 돼. 그런데 이제 보기가 흉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뭘 끼운다고. 그럼 1년, 2년 끼우게 되면 계속 압박을 받던데. 그렇죠? 치아도 자꾸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두개골은. 근데 움직임을 방해해버린 거게.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가 생겨. 근데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반대인데, 미국의 경우도 그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려면, 먼저 교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 완전히 교정하고 이렇게 이완시켜가지고
정상화 시켜준 다음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비정상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 하악 관절의 움직임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추신경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 먼저 후두골이라든가 하악 관절 이런 상태를 교정을 해주고 에너지 CST 같은 거 얼마든지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 긴장도 풀어주고 릴렉스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거는. 나 교정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외모만 그냥 고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낀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고. 그것 때문에도 조현증이 걸린다고 그러잖아, 이거. 잇몸 속에 박혀 있던 이를 뺨으로써 정신 이상이 치유된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우체국 직원이 갈수록 침울해지고 난폭해져서 가족들이 그를 설득하여 진찰을 받기 위해 입원시켰다. 의사는 조울증이라고 진단하고 정신병원에 보냈다. 그 뒤에 그 아내가 K씨에게 리딩을 의뢰했다. 리딩에 따르면 오래전에 그가 빙판 위에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척추 끝이 충격을 받아 뒤틀렸고 그 반응이 모든 신경계통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도 그렇나. 꼬리뼈 한마디로 다쳐가지고 꼬리뼈는 모든 중추신경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꼬리뼈가 탁 다쳐가지고 조울증이 발생된 경우잖아요. 지속적 압박을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치료했냐면 리딩은 몸을 주무르고 수기요법을 하는 거지. 몸을 주르고 이렇게 틀어졌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주무르고 또 필요시 전기 치료를 하라겠다. 전기로 지속 가해가지고 신경 풀어주라는 거죠. 가족들이 그 방법대로 잘 해줬기 때문에 2개월도 못 돼 정상이 됨으로써 퇴원할 수 있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사례가 많아. 그러니까 치료 이게 단순하니 뭐 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들이 하고 치료가 돼버리니까 이 과학이잖아, 과학. 그럼 요즘에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조현증, 우울증 이걸 어떻게 접근하나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그런 가족 중에 그런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 이걸 상상도 못하죠. 뇌에 후두골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중추신경이 긴장될 것이다. 꼬리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치아가 문제 있을 것이다. 이거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나요? 대부분 정신병원을 가서 약 처방 받는 거 왜? 뭐가 있어요? 진정제, 안정제. 그건 일시적인 거죠. 신경을 그냥 릴렉스 시켜, 일시적으로. 근데 약 끊으면 어떻게 돼? 원래 돌아가 버리잖아. 원래 돌아간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만성화 돼가지고 약을 더 써야 또 진정이 되고 그래. 갈수록 약은 늘어나. 결국은 그 약에 의해서 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안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평생 약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약을 먹고는 살 수는 있어, 물론. 평생. 조절이 어느 정도 신경을 안정시키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약이 이제 안 들을 때가 와. 한 10년 정도. 그때는 이제 대책이 없어요. 약이 이제 안 듣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육체적으로 완전히 릴렉스를 시켜야 돼. 두개골부터, 꼬리뼈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아, 안면신경, 12개 뇌신경, 척추, 완전히 릴렉스 시켜가지고, 근본 원인, 중추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부위를 완전 릴렉스 시켜야 돼. 이게 뇌 속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시간이. 이게 뇌 속에 있는 게 빨리 될 것 같으면 한두 번에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꼬리뼈라든가 외부에 있는 문제는 몇 달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돼가지고 뇌 속에가 문제가 경막상의 문제가 있다. 소뇌천막, 대뇌천막이라고 있다. 뇌 속에. 소뇌를 딱 감싸고 있는 막, 대뇌를 감싸고 있는 막, 대뇌겸, 소뇌겸이라고 그래. 거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틀어졌거나 긴장된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힐링을 하게 되면 몇 달 만에 막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 이제 사람들은 착각을 해. 아, 이게 좋아졌구나. 그래 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힐링도 안 받거나, 또 호흡과 소용도 안 하거나. 그럼 보통 5개월 정도 되면 다시 또 재발돼. 이게 반복되더라고. 그러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근본적 약을 줄이면서 해 나가야 되지만, 근본적 완치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럼 스스로 관리할 정도가 돼야 돼. 스스로 몸을 신경을 풀고 명상이라든가 호흡을 통해서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호흡이라든가 수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완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든가,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 호흡만 잘해서 관리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원인을 찾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이완하고 관찰하고 이런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케이스의 교훈을 통해서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는 정신에서만 찾았지, 뭐 생각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 근데 육체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 이거. 이게 얼마나 큰 새로운 정보입니까?